그래서 이제 수소골 원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 좀 단순하게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공 동력 일식 변화되니까 L이 델타, L이 빵이고 그다음에 ML의 변화는 뭐 빵이 아니라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일식 변화되고 그다음에 ML 값은 이제 요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변하는 상황 하에서 0 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씩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소골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해지는 다전자 원자에까지 우리 넘어왔는데 거기서는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들 때문에 에너지의 갈라짐,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심하다고 했고, 그걸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세 가지 역할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걸 표현은 이제 함기어라고 했어요. L하고 스트레스 플러스 1에 이쪽에는 이제 J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항목이 들어갔는데 다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은 근원은 다르지만 무언가의 가분 동량이랑 다 관련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요 L은 이제 궤도 가분 동량, 전체 궤도 가분 동량이 함수라고 했고, L은 이제 서로 다른 전자가 각각 L1이랑 L2라는 스몰 L1, 스몰 L2라는 가분 동량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일씩 차감시켜가면서 얻어내면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S 부분은 어떤 이제 그 아토믹 오비탈의 전장이 하나씩 들어갔는데 걔네들의 이제 스핀 배열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뭐 단일항이니 삼중항이니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뭐 스핀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에너지의 갈라짐이 일어날 수 있다. 이유는 우리가 전에 훈트의 규칙에서 얘기했던 게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S1 플러스 S2부터 S1 마이너스 S2의 절대값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숫자들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였는데 이 전자가 이제 핵 주변을 돌면서 생기는 자석, 그 다음에 전자 자체가 이제 스핀을 하면서 생기는 자석, 그 둘 자석 간의 방향이 서로 같아서 반발을 할 테냐, 서로 다른 방향이어서 끌어당길 테냐, 그거에 이제 나오는 스핀 궤도 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핀 궤도 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가 무겁냐 아니면은 가볍냐에 따라서 얘의 세기가, 이 세기의 자체가, 결합의 세기 자체가 강하고 약하고 이제 나눠지는데 일단은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원자가 무거운 원자인 경우랑 가벼운 원자의 경우에 두 가지 다 이제 결합법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경우는 가벼운 원자라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냐면은 금이 한 6주기인가 있어요. 6주기인가 5주기인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를 한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이제 앞쪽에 있는 원소들은 좀 상대적으로 가벼워. 스핀 궤도 결합이 작은 녀석,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녀석들은 스핀 궤도 결합이 이제 큰 녀석.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다루는 영역에서는 이 LS 스핀 오비 결합이 작고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뭐 러셀 서버스 결합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요 large L과 그다음에 large S를 얻어놓고 걔네들이 이제 결합을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L 플러스 S부터 L 마이너스 S 때까지 여기서도 이제 일식 차감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어떤 전자 배치가 주어졌을 때 뭐 NP2 전자 배치든 뭐 NS1, NS1, N'(S1) 이런 어떤 전자 배치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분 동량의 조합들을 결국은 다 따져서 여기 함유라는 걸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예시들을 받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예시와 함께 일단 8단원을 이제 마저 정리를 하고 9단원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봤던 몇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하나는 이제 부껍질이 S 오비탈이든 P 오비탈이든 D 오비탈이든 부껍질들이 꽉 차 있을 때 이런 케이스 하나 봤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부껍질 안에
전자가 하나만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케이스 우리 봤습니다. 그다음에 고담으로 봤던 게 뭐였지? 고담으로 봤던 게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북껍질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n 프라임 s1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n p1, n 프라임 p1이라든지 뭐 이런 케이스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 한번 연습해보라고 이런 이제 케이스도 하나 밑에 있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다른 어떤 북껍질에 전자가 두 개 차 있는 경우 이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일 이제 복잡한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서로 같은 북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차 있는 경우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볼 거예요. 근데 NS2는 이미 우리가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MP2부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처음 스타팅 포인트는 아마 뭐랑 비슷하냐면요. 앞전에 나왔던 MP1, M'P1이랑 비슷할 거예요. P오비탈에 이제 전자가 두 개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기는 서로 다른 P오비탈이었고 여기는 같은 P오비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을 하는지 만족을 하지 않는지 이제 몇 가지 조합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되는 만일 상태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좀 제껴놓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그걸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렇게 그냥 각 전자의 이 양자수들 있잖아요. 얘네들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크랍시보단 수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는 불가능하고 조금 이제 틀린 얘기가 되고 직접 조금씩 이제 그 각 전자들이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P오비탈이 뭐 PS냐 PY냐 PG냐 그리고 스핀 상태가 플러스 이제 업스핀이냐 다운스핀이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조합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각각의 상태를 갖다 미세 상태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한번 이제 쭉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L이나 S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부터 먼저 우리가 따져주면 돼요. L은 이제 P오비탈이니까 둘 다 스몰 L 값이 1이죠. 가운종의 함수 1이죠. 그래서 L은 아마 최대값 2가 나올 테고 S는 둘 다 이제 전자니까 스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서 S의 최대값이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L은 이제 L의 이제 맥시멈 값은 2니까 이제 여기 안에서 총 몇 가지 배양이 나오냐? 2 곱하기 2 플러스 1 해서 5가지 배양이 나올 겁니다. 요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은 안 하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었는데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요거는 항상 이제 가분동량은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다 우리가 표기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전에 이제 궤도 가분동량 L도 보면은 서로 다른 12 플러스 1개의 배양이 있었죠. 그거를 우리 어떤 양자수로 자기 양자수라는 걸로 표현을 했고 이것도 이제 플러스 L부터 마이너스 L까지 우리 갔고요. 스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스핀도 총 스핀 양자수가 있으면은 총 ES 플러스 1개의 배양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스핀 자기 양자수라는 걸로 표현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S부터 마이너스 S까지 다 똑같이 적었네요. 여기 나오는 것도 죄다 이름만 조금씩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만 좀 다르지 어쨌든 가분동량이니까 다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L의 최대값 우리가 이제 2라고 해두면은 일단은 가능한 그 M, L 값의 이제 케이스도 플러스 2부터 이제 마이너스 2까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1이라고 했죠? 맥시멈 값이 1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나올 수 있는 S 값이 플러스 1과 0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써져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아마 거기 밑에 표가 나와 있겠지만은 자료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런 ML 값과
값이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전자배치 조합을 이렇게 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표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뭐 원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있어요. 이게 지금 전자 하나에 지금 오비탈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은 L 값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몰 L 값, 전자의 이제 강동의 연도수. 그리고 여기는 스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MS가 죄송합니다. 여기 LL 값 요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S 값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플러스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1 플러스 1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P ML 이퀄 뭐 이제 플러스 1인 거를 이렇게 뭐 PX 오비탈이라고 합시다. 정확히 PX 오비탈은 아니지만 PX라고 편의상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두 전자가 지금 한 전자는 PX의 업스핀으로 그리고 다른 전자도 PX의 업스핀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ML 값은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고, 그다음에 S 값은 여기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해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1인 요 칸에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조합들이 다 세보는 거야. 다 세보는 좀 귀찮은 작업이 되겠죠. 일단은 새로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과들표가 나오는지는 복습해 보면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뭐 가능할 법한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스핀 배열들, 전자의 배열들의 배치들을 다 이제 적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되는지 솎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이 되겠어요? 아까 설명했던 요거 위배되겠죠? 지금 같은 PX 오비탈 쪽에 이제 업스피드로 들어간 거니까 같은 논리로 얘 쏘될 거고, 여기 해서 총 6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되는 소거가 있다. 얘네들 이제 제껴놓고 봐요. 남은 것들 가지고 우리가 쭉 했는데 이제 남은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항들을 하나씩 써줄 거예요. 항들을 하나씩 써주는데 어떤 순서대로 하냐면은 ML의 최대값이 가장 큰 놈부터 우리가 이제 골라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기 이제 쭉 테이블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게 ML 값이 여기 플러스 2인 게 지금 여기 하나 보여요. 하나 보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밉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뭘 고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놈들을 하나씩 이제 골라놓고 보면은요, 얘는 뭐냐면은 일단은 ML이 플러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하나씩 있죠. L 이꼴 2인 어떤 항으로 하나 묶일 거예요. 묶이는데 이때 S 값은 뭐냐면은 그냥 싱글 컬럼으로 여기 가운데 컬럼 내려가죠. MS 값이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묶어서 L 이꼴 2 다음에 S 이꼴 0인 이제 항이 하나 튀어가 나오게 될 거고, 이때 J 값은 2 플러스 0인 2부터 2 마이너스 0은 2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잠깐만. 그렇죠. 그래서 L이 2니까 D 항이 될 거고, S 이퀄 0니까 1이고, J가 2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1D 2 항이 맨 첫 번째 쫙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을 싹 제껴놓고 보면은 이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쪽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게 됩니다. 되고, 가운데 이제 여기 9칸에만 뭔가 스테이트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골라요. ML이 무조건 큰 것부터
근데 이번에 ml이 큰 게 제일 큰 게 플러스 1인데 여기 보니까 s 값이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인 것들이 지금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싹 밀면서 하나씩 골라냅니다. 총 3조각 이상 9개가 이제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9개가 골라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는 ml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L 값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1에서 좀 마이너스 1까지. 그죠? S도 1이 될 거고. J는 2부터 1 빼기 1은 0이니까 2, 1, 0.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네요. 결과는 뭐냐? L 이퀄 1이니까 P. 그 다음에 S 이퀄 1이니까 3이고 2, 3, 1.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스텝 정도가 끝나는데 더 복잡한 이제 전자배치는 더 이제 몇 번 더 걸려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거르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만 달라면 여기 가운데 하나만 남아요. 얘는 뻔하죠. A 이퀄 제로고 S 이퀄 제로고. 그래서 J 이퀄 제로. 그래서 오늘 1S, 0, 이제 한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총 5가지 이제 항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보통 이제 생각을 하기까지는 좀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있긴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결과로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간편하게 어떤 주어진 전자 배치에 대해서 한기호를 끄집어내는 방법으로 이런 이제 방법들을 많은 곳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고 이거는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예제는 일단 따로 안 올렸어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로스터에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떤 주어진 전자 배치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항들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이제 에너지 준위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따져봤는데 어떤 이제 준위들이 어떤 항들이 나올 수 있는지만 알아봐야 우리한테 별로 소용이 없겠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서로 뭐 에너지 순서가 어떻게 될지 요거까지 우리가 정해야 돼, 그죠? 그래야지 실제로 우리가 먼저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어디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 피크가 어떤 이제 스테이트에서 뭐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에너지 순서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뭐 당연히 에너지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알아내는 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작업이 될 거고 우리 사람의 이제 손으로는 할 수가 없을 테고 우리가 여기서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각 한글이 여러 개가 이제 도출이 되었을 경우에 한글의 에너지 순서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정도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이 홈트의 규칙이라고 나와요. 사실 이제 앞에 나왔던 홈트의 규칙이랑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더 이제 일반화된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어떤 전자 배치 하나 주어져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항들이 나와요. 걔네들이 이제 순서들을 이제 결정을 할 텐데 규칙은 이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S, 뭐 L 그리고 J 값을 끄집어냈으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 따지는 거는 그러니까 딱 여기 아까 ES 플러스 1이고 L이고 J잖아요. 그냥 딱 이 순서대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부터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건 헬륨 예제로 본 단일항이나 삼중항이나 그걸 다 따진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S 값이 크면 클수록 안정합니다. 다른 게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S 먼저. 그리고 사실 이 S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홈트 규칙이랑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p 오비탈에 예를 들어서 전자 두 개 차 있을 때 어떻게 가지려고 요렇게 차 있으려고 안 한다 그랬죠? 이것보다는 평행 스핀은 스핀 다중도가 3이라 그랬죠? 높은 다중도를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했던 훈트의 규칙이랑은 직접적으로 요 S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일바따로 봐야 될 게 이 스핀 다중도다. 그리고 나서 살짝 줄 세우기를 해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같은 스핀 다중도를 갖는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른 L이나 J를 갖는 항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S일 때는 이제 두 번째로 요 놈은이죠. L 값이 가장 큰 항을 이제 받아가지고 잡을게요. 큰 항. 그리고 세 번째, 이제 S도 같고 L도 같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J, 스핀 궤도 결합에서 나온 순서겠죠. 그러니까 J를 이제 따질 차례가 됐는데, 이제 J는 조금 특이하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여기 보면은 전자국 껍질을 절반까지 채우지 않은 케이스랑 그다음에 절반 이상 채운 케이스라고 좀 나눠져 있는데, 실제 원소를 예로 들어보면은 이 주기 P블럭 원소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보론, 카본,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이 있으면은 여기까지가 1번 케이스, 여기까지가 2번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각 P 오비탈에 있는 방에다가 하나씩 채우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방의 전자를 하나씩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이전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절반 이후가 됩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J 값이 작은 놈이 제일 안정하고, 여기에서는 J 값 큰 놈이 이제 제일 안정하고. 규칙이 정해지더라. 그래서 실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탄소의 바닥 상태 전자 매체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랑 걔네들 이제 줄 세우기를 시켜볼 텐데 일단은 탄소 바닥 상태니까 저기 뭐냐, 헬륨에 2s2에 그다음에 2p2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원래대로는 이런 이제 전체 풀 전자매체를 쓰는 것부터 여러분들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얘네들은 꽉 차 있는 전자들은 다른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단위랑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의 갈라짐은 여기에서 다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2P2 쪽 배치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제 방금 전 페이지에서 우리 봤어요. 2P2에 이런 이제 총 5가지의 그 항들이 이제 나왔는데 일단 뭐부터 따져라? 스핀 다중도가 제일 큰 것부터 따지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3P 항부터 이제 우리가 골라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 3개가 있습니다. 3P 항의 좀 3P2랑 3P1, 3P0 3개가 있죠. 여기는 S랑 L 값 다 같으니까 J 값을 우리가 이제 따져줘야 돼요. J 값 따질 때 이제 약간 3번으로 가야겠죠. 3번으로 가보면 이제 탄소 같은 경우는 국껍질의 이제 절반 채워진 이전이니까 J가 제일 작은 놈부터 이렇게 줄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3P0, 3P1, 3P2 순으로 에너지가 증가를 할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2개를 비교를 해야겠죠. 얘네들은 일단은 무조건
여기 세 개보다는 에너지가 이렇게 높을 텐데 일단 둘 다 보니까 스핀 단정도는 단위랑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단위랑으로 똑같아요. 근데 보니까 밑에 D랑 S가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이제 L 값이 큰 놈부터 D가 L 꼴 2니까 그 놈부터 크죠. S가 L 꼴 0이 나오고 그래서 D 원익2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S 제로가 제일 이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주기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각 이제 원소들을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원자 상태로 해리를 쫙 시켜가지고 진짜 원자 하나하나가 떠 있는 세상에 원자 하나하나가 떠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시료를 만들어서 스펙트럼을 이제 쫙 측정을 해보면은 탄소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MP2의 바닥 상태에 있는 항들부터 그다음에 그거 이제 들뜬 상태들이 있겠죠. 요 P에 있는 전자 중에 하나가 이제 3S로 올라간 항이라 그 배치라든지 아니면 3P로 올라간 배치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항들로 막 전기가 이제 다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페이지인데 뭐 여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얘기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이제 스펙트럼을 찍어가지고 이제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소전 디라인 그림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스펙트럼 라인들이 보이면은 스펙트럼 라인들은 이제 요 떨어지는 이 빛이 이제 관찰이 되겠죠. 스펙트럼 라인들을 관찰을 해서 이제 바닥 상태부터 우리가 쭉 이제 에너지 레벨들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제 다 그리는 거죠. 그리면서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아까 우리가 사용해줬던 항기호를 써줄 텐데 이런 식으로 항기호를 써줄 텐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모르겠죠. 이게 어떤 전자 배치에서 이제 왔는지 써야겠죠. 보통은 이렇게 이를테면 여기에 있는 이 D1 흡수선 589.76나노미터에서 나타나는 D1 흡수선 같은 경우는 3P1 전자 배치의 요 항으로부터 바닥 상태 3S1 전자 배치의 요 항으로 지금 떨어지는데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여기 D2 라인은 이제 또 다른 스테이트인 3P1의 2P 2분의 3항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이제 해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내용으로 아까 수소골에서 봤던 선택 규칙 다전자원자에서 수소골 다시 써봅시다. 수소골에서는 델타 L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에 델타 L이 0 혹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서도 이제 선택 규칙들을 우리가 쭉 이제 따져봤더니 조금 더 이제 복잡합니다. 자, 첫 번째는 스핀 배치가 변하면 안 돼요. 델타 S 이꼴 0. 스핀 배치가 바뀌면서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바닥 상태가 이제 저기 1S에 이렇게 두 개가 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자가 들뜰 거예요. 전자 무조건 하나씩 들뜬다 그랬으니까 얘가 들뜬다고 합시다. 얘가 들떠서 뭐 2S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다운스핀이었던 애가 들뜨면서 업스핀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스핀은 고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델타 L은 0 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여기 델타 라지 L이 0일 때는
전자의 궤도 가동동량 이 양자수가 변하는 이제 필이 따져줘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지를.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수도권에서 나온 요 강동의 수도권에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델타 J의 변화도 이제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델타 J 이꼴 제로인 거, 그러니까 J 값이 변하지 않는 트랜지션이 기본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으나 어디서만 금지가 되냐면은 J 이꼴 0에서 J 이꼴 0으로 가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이제 그 단위랑 같은 경우가 S 단위랑 같은 경우는 1S 제로였잖아요. J 값이 제로였잖아요. 그럼 만약 이제 요게 위에가 어떤 다른 이제 1S 제로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로 이제 전이가 안 된다. 서로 이제 J 값이 같아 버리면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 앞에서 델타 J 이퀄 0을 만족하더라도 안 된다. 1에서는 되고 2에서는 되고 뭐 그러는데 0에서만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요 정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볼 거는 우리가 헬륨의 이제 스펙트럼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헬륨 이제 스펙트럼을 찍어 보면은 이제 다 모아보면 헬륨의 스펙트럼을 찍어서 다 모아보면은 이제 에너지 스테이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번에도 살짝 그 표시를 해놨지만은 여기가 일단은 이제 원S에 2개 들어가 있는 바닥 상태예요. 바닥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은 에너지 차이 면에서만 제일 이제 좀 가까워 보이는 2개. 얘네가 뭐였냐면 저번에 얘기했던 1S 하나, 그다음에 2S 하나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랬죠. 상태라 그랬는데 삼중함이 조금 더 낮다 그랬습니다. 삼중함이 조금 낮은데,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러고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요 2개 있죠.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 이제 2S를 넘어서 가지고 이 전자가 이제 p오르비탈 쪽으로 올라가. 그런 이제 전자 배치에서 나오는 항들이 돼요. 여기에 이제 단이랑 여기에 또 삼중항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1S에 있던 2개의 전자 중에 하나가 다른 오비탈로 올라가면서 쭉 이제 항상 단이랑 하나랑 뭐 삼중항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텐데 삼중항은 항상 좀 에너지가 작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 단이랑끼리만 쭉 모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삼중항끼리만 모아놓은 겁니다. 보면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선택 규칙 첫 번째 선택 델타 S 이퀄 제로 요거에 의해서 여기 단위랑에서 삼중항으로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이 2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헬륨의 이제 분광학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한 종류, 헬륨이라는 이 한 종류의 원자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찍었는데 마치 2 종류의 이제 서로 다른 물질이 있는 것처럼 스펙트럼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는 이 헬륨의 바닥 상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단일항으로만 전이가 일어나는 스피시스랑 또 하나는 여기에 없고 애당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중항 사이에서만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단일항 상태는 이제 삼중항 헬륨이랑 삼중항 헬륨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하나랑 오른쪽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 이름은 뭐 이제 가면 볼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벤젠트 치환체에서도 제일 반대 방향으로 있는 여러분들 파라라고 얘기하죠. 단일항에서 항상 전자가 지금 스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짝져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파라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이제 평행한 스핀, 제일 이제 각각 거의 이제 근접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오스헬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로 준다. 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선택 규칙이 의미하는 바랑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저희 전이쌍극점 그 정도만 그 정도 개념은 좀 계속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어디서 다시 등장을 하냐면은 저기 11단은 분자분광 쪽으로 가면 분자분광학에서 다시 한번 그 선택 규칙이라는 거 등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이건 물어보니까 넘어가고